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뜨고 있는 친일, 반일 문제로, 오늘은 친일이 매국이고 반일은 애국인가라는 주제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권의 지지 기반인 광주 전남의 지자체 시군에서는 반일과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현수막이 곳곳에서 나부끼고 있습니다. 특히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고 당선된 전남 지역, 광주 지역 지방자치단체 장들과 이들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의 관변단체 조직을 총동원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결코 맹목적인 반일 운동이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 우리 기업들을 죽이고 있고 경제를 매우 혼탁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5천억을 잃을 경우 우리는 170조를 잃어버리는 경제지표의 꼴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율이 급상승하고 주식이 폭락하고, 특히 문재인 정권의 감정 구걸 외교로 협정 위반, 외교 경제가 폭망하는 상태에서 먼저 일본에 배신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일본 탓으로 돌리고 친일몰이를 하며 반일 감정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선동은 결국 현 정권의 책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사태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현 정권은 전범 국가인 북한과 중국에게는 보상 사과도 못 받아서 북한이 휴전 후에 수백 차례 도발 침공으로 물적, 인적 피해를 줬는데도 입을 꼭 다물고 있던 이 정권이 그래도 일본은 줄곧 이웃나라 우리를,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이끌게 해준 원동력을 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에 도왔던 경제 사정을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1951년 9월 8일자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으로 대한민국은 배상받을 국가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승리로 이끈 일본은 당연히 그들에게 전쟁 피해 보상은 당연한 것이고, 미국은 하와이 진주만 습격을 당해서 크게 피해를 봤지만 일본에 보상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앞서 1910년부터
1945년 해방이 되기까지 36년간 일본은 우리나라의 도로와 철도, 다리, 학교, 공장, 항구, 비행장, 그리고 신식 건물 등과 함께 종교, 법률, 행정, 교육, 정치, 사상, 철학, 경제, 군사 등에 이르기까지 세국 정책과 문흥의 조선을 해외에 문호를 개방하였으며 선진물을 들여오게 했고, 반노 사상으로 양반의 노예가 되었던 조선인의 천민, 노비 등 하류 계층에 자유와 풍족한 삶과 신분 상승의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는 김두한의 야인 시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조선 시대보다 훨씬 자유롭고 나은 삶을 국민들이 누렸고, 양민들에게도 그렇게 강압적이고 차별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나라를 잃은 조선인들의 목숨을 걸고 나라 찾기를 갈망했고, 독립운동을 하며 전투로 목숨을 잃기까지 했으며, 조선의 정신과 어를 간직하고 전파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도 않았습니다. 1945년 일본은 조선이 아닌 미국 연합군에게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에서 한국은 배상 국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쟁에 진 패전국들이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경술국치인 1910년 전쟁 없이 나라를 고스란히 일본에 상납했기에 식민지 폐국이 아닌 일본의 한 지역으로 모아 제외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2차 대전 때 징용 문제 등을 문제 삼아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1964년 수출액이 1억 달러밖에 안 되었던 우리나라가 박정희 정부에 의해 1965년에 결국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하게 되었고, 일본이 배상 안 해줘도 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전범 등 처형 등으로 죄값을 당시 다 받았고, 일제 강점기 때가 아니면 정권이 바뀌었고 신일본 정권이 들어섰으며 지금을 말한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배상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1946년도로 환산해서 일본인의 재산 남북 합쳐 56억 달러를 뱉어내야 할 판국인데, 북한은 제외하고 남한만 22억 달러로 상계하니 7천만 달러로 협상을 들어가야 하는데, 미국이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기에 일본은 미국에 배상할 자금은 한국에 투자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우리에게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업자관 3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 자재와 인적, 물적, 고급 기술력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도 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1974년 박정희 정부는 대일 민간인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1975년부터 1977년까지 피징용 사망자 8,552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을 지급했고, 채권 등 증서에 대한 보상으로 74,963건 66억 1,695만 원을 지급했고, 이에 따라 총 지급액은 91억 8,252만 원이었습니다. 일본이 개인 배상이 포함된 보상을 하고 30차례 이상 사과를 했고, 2005년 노무현 정권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위원으로 참여한 민관공동위원회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효력 범위를 논의하면서 강제징용에 대해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는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 해결의 성격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됐다고 봐야 한다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죠. 2018년 1월 9일자 문재인 정권은 일본 아베 면전에서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 없다로 쐐기를 받고 다시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의 국제법 위반, 법치주의 위반, 헌법 위반, 추측의 판결로 일본 제철 미쓰비시사의 배상과 강제 압류 매각까지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올해 1월 9일 외교 협의를 요청한 후에 30일간이나 우리는 무대응을 했습니다. 다음 올해 2월 10일 주일 대사관 공사를 외무성에 조치해 재요청을 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불응했고, 2019년 5월 20일 바로 2달 전 중재의 설치를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역시 불응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협정 위반을 하고 약속을 어기고 일본에 먼저 경제 제재를 하여서 일본 아베의 경제 제재는 어쩌면 당연하고 타당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본이 수출 규제한 품목은 텔레비전과 휴대전화, 화면의 EL, 톨로린 플로이드마, 반도체 제조 리지스트와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에칭가스,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입니다. 일본은 5천억을 손해보고 대한민국은 잠정 170조를 손해볼 수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한 불화수소, 화학 소재가 한국을 거쳐서 북한 당국의 손에 넘어가면
치명적인 살상 무기와 핵무기로 제조로 전용될 가능성이 의심되어 수출 허가 절차를 면제해주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27개국 명단에서 우리 한국을 빼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 달 전이죠. 2019년 7월 8일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35개국 중에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종합 최하위 꼴찌국가 대한민국, GDP 성장률 35위 꼴찌, 투자 증가율 34위, 수출 증가율 34위, 수입 증가율 31위, 소비 증가율 27위로 우리나라 경제는 갈 때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일본과 관련된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명세 상인들이 이제 갈 곳은 벼랑 끝 낭떠러지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러고도 문재인 정권은 반일운동, 일본 제품 불매운동, 국민 선동으로 계속할 것인가 묻고 싶다. 이상 김동문의 바로잡기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